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푸빅과 함께하는 마켓 데일리 리포트, 오늘 이 푸빅의 임준 부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푸빅과 함께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몇 개월 됐는데 이 푸빅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푸빅 무슨 단체인가요? 푸빅은 이제 복단대학교의 경제학술회라는 네. 동아리고요. 네. 정확하게는 그 푸단 University Value Investment Community, 네. 요거를 이제 앞글자를 따서 푸빅이라고 네. 저희가 지어서 푸빅, 네. 그 푸단대가, 그러니까 복단대, 뭐 푸단대가 상해의 네. 이제 명문대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이 푸빅 출신 네. 여의도 금융인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그 신안에 계신 또 네. 분도 계시고, 예. 네, 그러면 또 늘 하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현지의 살아있는 이야기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종합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이게 조금 알려드리기가 겁이 나는 게 네. 전일은 이렇게 시원한데 오늘 오전이 조금 두렵습니다. 네. 일단 전일 증시부터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는 미국 등 해외 증시 강세와 원자재 관련주 강세에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 제재 목록 중에서 중국의 쇼트클립 플랫폼인 틱톡, 그리고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위챗이 제외되는 것이 증시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이 중국 신장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 재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증시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는 각각 3,566.22포인트와 14,843.8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 전장 대비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 밝히게 되면서 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홍콩 항생지수는 28,817.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그냥 3대 지수가 불을 뿜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3일 연속 상승이었죠? 예. 3일 연속 상승의 정점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고, 사실 네. 뭐 투자자가 많은 종목이죠. 창신소재, 응척고분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 이날 또 상한가를 갔던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은 홍콩 항생지수는 괜찮은데 중국 본토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상하이와 선 두 지수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 각 0.15%와 0.66% 하락한 3,561.01포인트, 14,746.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석탄, ST 섹터, 풍력 발전 등이 상승을 했고요. 다만 반도체, 디지털 화폐, 의류, 미용 등의 섹터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증시 상단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미국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을 수입 금지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관련된 내용이 뭐 전일 좀 뭐 태양광 관련 패널에서 나왔고, 오늘은 또 아까 말씀하신 이슈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사실 뭐 3일 연속 오르고 하루 정도 빠지는 뭐 그림 아닌가 싶고요. 예. 약간 뭐 기술적인 조정? 그렇게 상황이 뭐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차익 실현 매물로 빠지는 장에서 뭐 탈출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중국 강세는 뭐 이어지고 있다. 뭐 하락 조정, 일종의 이제 숨고르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하락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시 뉴스, 매크로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게 있나요? 거시 뉴스가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네. 부장님은 중국에 혹시 방문하셨을 때 네. 알리페이 또는 위챗페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썼죠. 그러니까 저도 중국을 몇 번 갔었는데, 사실 저는 뭐 현금 환전을 해서 네네. 현금을 썼었고, 네네. 보통 근데 현지 분들은 다 이제 그 QR 코드로 네. 뭐 다 사시는데, 네네.
현금을 안 받을 것 같은 분에서는 뭐 아예 구매도 못하는 그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그렇게 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계좌를 만들어서 네. 넣어놔야 되는데 제가 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쓰질 않으니까 네, 네. 그게 좀 난색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거시 뉴스를 하나 재밌는 걸 가져왔는데 네, 재미있으셔야 돼요. 네, 제가 좀 유쾌하게, 네. 유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운영이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리리후이라는 블록체인 연구팀장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0개 도시의 10개 도시까지 시범 운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리 연구팀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여러 메인 출입국 도시나 호텔 서비스 업계 및 올림픽 경기장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될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문가들도 이 디지털 위안화가 여러 경제 여건에서 법정 통화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소매 지불의 편리성, 안전성, 위조 방지 수준을 대고하면서 중국 디지털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소장님이랑도 CC 촬영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올림픽은 또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뭐 네. 기자단도 오고 선수도 오고 네. 뭐 관람객 갈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가는데 사실 아까 저 같은 문제로 계좌 개설이 어려우니까 네. 그 계좌는 복잡하고 근데 만약 공항을 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내가 환전한 이 위안화를 네. 바로 디지털로 바꿔준다면 네. 현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또 QR로 쉽게 결제한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위안화가 특이한 점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와는 다르게 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이점 중에 하나죠. 네. 수수료가 없다는 게. 그런데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네. 이 디지털 위안화가 완전히 중국에서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바로 중국 당국이 원하는 그 자금 추적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쵸.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최근에 네. 거래하고 채굴을 금지시키는 게 중국의 불법 자금의 유통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디지털 위안화가 한층 더 상용화를 빨리 추진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이 디지털 위안화 시장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네. 흔히 말하는 전선면의 전략에서 이제 면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기업 뉴스는 어떤 거 있나요? 네, 기업 뉴스는 이 제약회사를 필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성제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복성제약은 동사의 자회사인 복성개특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약품 등록 증서를 취득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약품 등록 증서를 취득한 이 약품이 뭐냐면 CAR-T 세포의 치료제인 아시캅타젠 주사액에 대한 인증서라고 합니다. 네. 이 약품의 경우에는 면역세포 치료 항암제인데요. 면역세포 치료 항암제인데요. 네. 이 세포 치료에서 설명하는 약품의 성능은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발현시키는 유전 정보를 조합해서 만든 면역세포 항암제입니다. 요 수용체 세포는 말기 환자를 단번에 완치시킬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렇죠. 꿈의 항암체라고 불리는데 비싸겠네요. 예, 저희가 조금 이 눈독을 들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중국 제약사 중에서는 CAR-T를 출시 및 등록한 회사가 네. 바로 이 복성개특이 처음이기 때문에 요 복성제약을 조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사실 복성제약하면 이 백신 관련주로도 상당히 맞습니다. 주목을 받았고 네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뭐 차트는 좋은 뭐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좀 약간 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술 네. 이거를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네네. 뭐 이 바이오 쪽은 상당히 또 용어도 어렵고 그렇죠. 좀 의료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 과거보다는 더 의료에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는 게 네.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의 백신 요거를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른 치료제, 네. 그다음에 의약품, 의료기기들 네.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그리고 발전 사항도 점점 늘어난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다음 기업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네. 이런 기업을 주의하셔야겠다라는 한 그런 케이스로 그런 케이스를 하나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뭐 가져온 종목들이 저희가 셀렉을 할 때 정말 주목을 할 만한 종목도 네. 있겠지만
이건 좀 반대로 네. 좀 체크해야 된다. 이거는 네. 좀 주의해야 된다는 종목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은 보길전자라는 기업인데요. 네. 차이나 모바일 엔존 시리즈 보길전자의 자회사인 중락통신이 위탁한 생산 제품이자 화웨이와 처음으로 하모니라는 운영체제를 탑재한 제품이 있습니다. 네. 엔존 또는 넥스트존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최근 차이나 모바일이 발표한 엔존 S7 프로 5G 휴대폰에 하모니 OS, 하모니 운영체제 2.0을 탑재해 출시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해당 루머에 대해서 6월 23일, 바로 어제죠. 보길전자는 현재까지 자회사의 중락통신이 앞서 언급한 모델의 OE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생산되는 모델의 하모니 운영체제를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찾아봤는데 이 보길전자 상해 상장된 종목인데 네. 후성깡통 거래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거래 종목은 안 나오고 즉 국내 투자자가 접근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 즉 루머로 인해서 이렇게 뭐 점상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거의 급격해. 이제 네. 루머로 인해서 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거의 누적 3일 거래 누적 상승량이 2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네. 상해 종합 지수는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종합이 상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가 상한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막 8% 오늘 네. 또 떨어진 거를 떨어진 거를 확인을 했고요. 네, 이게 루머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루머를 굉장히 유의하시고 네. 버블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가 중국의 루머까지 확인하면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거는 중요한 케이스 네. 스터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기업은 어떤 내용이죠? 다음 기업은 한동안 중국의 반독점법 제재로 핫했던 기업이죠. 네. 알리바바입니다. 네. 마윈의 알리바바. 그렇죠. 요 알리바바는 부장님은 중국에서 쇼핑한다면 어느 명절이 생각나시나요? 광군지. 그렇죠. 광군지. 11월 네. 11일. 네. 진짜로 막 돈을 쏟아붓는 네. 그 쇼핑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얼마 팔았습니다. 그 쇼를 하죠. 이게 이제 그런. 네. 그 전광판에서 막 그 네. 금액이 액수가 막 나오고. 주르륵 네. 올라가는데 요거를 견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중국의 2위 기업 온라인 커머스 2위 기업인 찡동에서 요거를 의식을 해서 6월 18일에 쇼핑 페스티벌을 하나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알리바바 그룹이 아니죠. 네. 바로 요 6월 18일 쇼핑 페스티벌에서 친환경 사업에 알리바바가 진행한 친환경 사업이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6월 18일 올해 열렸던 페스티벌 기간 중에서 이미지 검색과 맞춤형 추천 기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문당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8%를 감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량 중요하죠. 그렇죠. 네. 뭐 그 밖에도 오늘 6월 23일 3천만 위안 정도의 자본을 투입해서 빅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 앱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공공데이터 플랫폼 등 경연 범위를 가진 사천 울령지성 정보과학기술 유한공사를 창립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주목할 점은 요 정보과학기술 유한공사의 주요 주주가 알리바바 네트워크 기술 유한공사로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화요일 날 방송할 때 이 찡동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6월 18일 날 이제 아무래도 광군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주도를 하니까 네. 본인의 창립 기념일에 이벤트를 만들라고 쇼핑대회를 했는데 그렇죠. 뭐 30% 증가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리바바는 너네들이 그럴 때 우리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렇죠. 네, 가만히 있진 않았다. 라면서 얘기를 했고,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네.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시총이 큰 기업이. 네. 그래서 중국 이커머스 시장 아직 죽지 않았다. 맞습니다. 뜨끈뜨끈하다. 네. 뭐 확확 타오르지 않지만 온기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뉴스와 기업에 대한 소식, 현지의 따끈따끈한 네. 뉴스들을 이제 가져오셔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